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또한 추가적 상승 없이 약보합의 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앞에서 추세적으로 하락이 연달아서 나오는 구간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악재가 전부 다 해소가 된 상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 적합한 상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있다라면 나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자 매도로서 투자를 종료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게 됐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니 확신할 필요도 없이 삼성전자는 앞에서 항상 그래 왔어요. 지금 이 조정 구간은요, 자, 결국에는 이 외인들 매수세가 돌아오지 않았다. 외인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워낙 많아요. 지금 위에서부터 13조를 팔면서 내려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50% 이상. 삼성전자의 지분 과반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외인들의 흐름을 쫓아가야지만이 돈을 벌 수가 있다. 이 외인들은 언제 매수할 것이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모멘텀들이 시장에 공개가 됐을 때, 노출이 되면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형성해 나갈 때, 삼성전자의 기업적 가치가 확실하게 상승으로 인정이 될 때 외인들은 안전한 투자로서 매수 진입을 할 거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볼 게 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외인들의 매매 방식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1월 17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빠지던 상황과는 그래도 다른 상황이죠. 외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 특히 대형 물량에 대한 매집이 몇 차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간 뭐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앞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입니다. 자, 앞에서 얘네가 주가를 내렸던 이유는요. 자, 어차피 이제 실적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가 하방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뭐를 선택한 겁니까? 자, 본인들의 보유량이 삼성전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그러니까 장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매도로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어차피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수익을 발생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뭘 했다? 자, 풋옵션 세팅을 한 거죠. 풋옵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일정 구간 이상 하락을 만들어낸 경우에만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 정확하게 옵션 만기 11월 15일을 되기 전에 주가를 어디까지 이탈시켰습니까? 자, 5만 원 밑으로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자, 왜 지지부진하느냐? 자, 더 이상 매도로서 주가를 하락시킬 이유는 소멸을 한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재가 해소가 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삼성전자가 앞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자, 컨센서스를 높게 평가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뭡니까? 실적 플러스 재료의 부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으로서의 파급력을 보여줄 때 그때가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 꾸준히 따라가만 간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건데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재료로서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HBM4의 테스트 생산을 개시를 했고요. 자, 원래 생산을 시작하려고 했던 시점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정을 안겨당겨서 고객사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결국에는 이 HBM4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나마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뒤에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HBM4는요, 현재 주력 상품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자, HBM 자, 3E. 자, 이게 이제 5세대 고대형 메모리고요. 자, 이 뒤에 나오게 될 게 바로 HBM4 6세대죠. 자, 단순히 기술력의 발전으로서 자,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 HBM3E와 HBM4는요, 자, 구조부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정도의 큰 차이를 보여줄 거예요. 예, 아직까지 시제품이 생산이 된다라거나 납품이 시작한 것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 HBM4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여기서 선두를 삼성전자가 차지할 수 있다면요, 자, 외인들은 빠르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세에 가속을 붙여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애초에 이 삼성전자는요, HBM3에서 굉장히 큰 수모를 겪었잖아요. 자, 후발주자다라는 얘기. 자,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라는 얘기,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자,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HBM3E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 작년에도 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자, 날짜 보시면 작년 7월이죠. 삼성전자는요, 애초에 HBM3E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모멘텀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물론 돈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 만들어냈을 때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만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확실한 승부는 어디서 보겠다? HBM4에서 보겠다라고 이미 앞에서 선언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HBM4는요, 로직 다이가 필수적입니다. 로직 다이. 자, 뭐냐면은 원래 HBM3까지는 여기 이제 GPU가 들어가고요. 그 옆에다가 D램을 쌓는 구조죠. 자, 여기에 8장 쌓이면은 8단, 여기에 4장 더 쌓여서 여기 2개가 되면은 12단 이렇게 나온 건데, 자, 이제는 이 기판 자체를 맞춤형으로 생산을 해요. 최근에 브로드컴이 굉장히 각광받았던 이유가, 자, 엔비디아의 칩셋을 벗어나는 탈엔비디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 맞춤형 고대형 메모리를 이용한 AI 칩. 자, 요 틈새 시장을 노렸기 때문이죠. 그게 결국에는 HBM4를 얘기하는 거예요. HBM4는요, 자, 로직 다이를 생산을 하고 그 위에 D램을 쌓아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구조로서 세팅이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는 구현에 대해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로직 다이 그 제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초에 내가 지고 있는 2등하고 있는 HBM3E는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차세대에서 큰 돈을 벌어다 줄 이 HBM4에 사활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이 내년은 올해가 됐죠. 6세 고대형 메모리의 시장 경쟁 구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로직 다이를 파운드리로 수정해서 제조를 하는데, 자, 현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직 다이 제작 못합니다. 왜? 설계는 할 수가 있겠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 로직 다이를 만들어낼 만큼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누구랑 협업한다? TSMC. 파운드리 최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이죠. 자, 얘네들이랑 손을 잡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차피 뭐예요? 본인들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HBM을 담당하는 메모리 사업부와 첨단 공정에 능한 파운드리 사업부가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기로 한 것이다. 자, 로직 다이 제작을 만들어 갈 것이고, 그렇게 채택한 첫 프로젝트가 뭐다? 4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한 로직 다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4나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원래 HBM3E까지 사용되는 공정은 뭡니까? 7나노 또는 8나노예요. 자, 삼성전자가 HBM3에서 자, 수율을 맞추지 못했다. 굉장히 큰 수모를 겪었었는데, 그런데 사실상 얘네들이 수율에 집착을 했다라면은 7나노, 8나노를 썼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이거 안 쓰겠다 했습니다. 왜? 결국에는 HBM4에 가장 적합한 4나노 공정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삼성전자, 즉 삼성전자가 25년도 HBM4에서 본인들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수율을 못 맞추네, 아니면은 뭐 공정이 까다롭네,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4나노를 고집을 했던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4나노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리고 투입되는 자원 또한 구형 공정의 2배가 넘어요. 자, 자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고성능 저전력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확실하다. 이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만들면 팔려요. 지금 이 HBM을 사용한 AI 칩셋은요, 만들면 팔려요. 없어서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성능만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팔릴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4나노에 집중을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모멘텀으로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러브콜을 보낸 거, 그리고 엔비디아도 맞춤형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언급한 거, 그런 것들 전부 다 뭡니까? 삼성전자가 본인들이 내재하고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포트를 터트리면서 시장에 노출이 되고 성과를 내려줄 때, 그때 어떻게 된다?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생각 제가 맞춰볼까요?
자,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고 하니까 자, 매수를 좀 추가적으로 해놓고 기다리면은 무조건 수익을 보겠구나. 아, 걱정 끝났다. 자, 이런 좀 단순한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내려왔을 가정에서 자, 누가 매도를 했습니까? 외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외인들이 다시 매수를 해줘야지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외인들은요, 지금 빠르게 주가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내가 팔았던 물량 13조 원치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게만 좋은 수익을 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인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 만들어내다가도 자, 매수를 하다가도 일정 구간에서 더 이상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 즉 고점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더 안 사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수익을 줄게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를 그냥 내려버립니다. 갖고 있는 물량 팔아버려요. 근데 이 매도가 나왔을 때 개인들은 따라서 투매를 합니다. 왜? 나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 내 생각과 다른 흐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투심상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외인들은 그 투매 물량을요 밑에서 받아 먹는 겁니다. 내가 매도했던 물량 플러스 투매 물량까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외인들의 자, 보유량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겠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에 대한 수익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수급을 본인 스스로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못 보는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내려갈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수익을 정작 고점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닌 외인들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승폭 20% 넘습니다. 내려가는 것 또한 깊게 나오지만 다시 올라가요. 전저점 돌파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개인들의 이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인 수익을 챙길 수가 없다. 저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갈 때 매수타점 잘 잡아서 수익 챙겨야죠. 그런데 올라갔을 때 단기적인 고점이라도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뭡니까? 매도합니다. 왜? 외인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도가 주가 하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매도할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로서 투자를 종료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매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더 많은 물량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자,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겁니다. 뭐예요? 같은 금액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보유량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평단 밑에서 매수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 평단이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수익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 두 개를 한 번에 충족하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올라갔을 때 전량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분할 매도,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겠지만 이러한 대응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 느껴야 될 압박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케어를 할 수가 있고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보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 외인들과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보유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여주는 추세형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상승, 즉 상승치에 대해서만 반영받으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자,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렸다라면 엄청난 수익 얻었겠죠. 하지만 내가 이 구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타점을 운영했던 사람들 이거보다 배가 되는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매도, 일부 매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평단 낮추고 보유량 늘리는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타점을 잡아가면서 분명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해본 적이 없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할 것이다 라고 걱정부터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삼성전자 여러 가지 종목 같이 운영하긴 합니다만 특히 삼성전자만큼은 항상 제가 1번 모니터에 띄우고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로워하시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매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상승 직전에 하는 겁니다. 항상 리스크를 배제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매수 타점 나오게 되면은 바로 말씀드리고 왜 여기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야 되는지 분할 매수, 추격 매수 한다던가 그런 것들 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평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올라갔을 때 단기적 고점이라도 우리가 매도로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 금액 얼마에 사야 됩니다. 얼마에 팔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확실하게 라이브뿐만 아니라 오후에는 문자로서 대응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 문자 라이브 전부 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받아보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는 번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010-4920-8706번
자, 이게 제 개인 번호고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두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에 대해서 하나씩 잡아갈게요. 올라가기 전에 타점 잡아서 올라가는 상승 진행이 됐다. 그렇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익 났다고 좋아하고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을 때 뭘 해야 되지?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현실적인 대응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야지만이 여러분들 올라가실 때 굳이 내 평단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확실한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고 수익으로 전환 이후에는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응 내가 굳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길고 지루한 시간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 많은 분들과 이미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승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여러분들 확실한 대응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 빨라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때 자, 지금 평단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자, 수익이 달라져 있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 뭐 새로운 내용을 많이 얘기한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다른 적이 없었습니다. 주가 하락의 이유는 항상 외인들의 매도였고요. 그 이후에 올라가는 상승 또한 외인들의 매수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이 외인들은 수익을 받고 항상 개인들은 손실을 봤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면서 가실 분들 함께 끝까지 하실 분들은 문자 남기셔서 대응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주말인데 편하게 쉬시고요. 월요일 날은 제가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프로였습니다.